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게 SNS가 되는데요. SNS는 뭐냐면 유통 채널입니다. 이게 이제 콘텐츠 채널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대체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채널이 SN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SNS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통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해 9월까지 보니까 유튜브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유튜브와 카카오톡, 그 다음 네이버 이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나머지가 드문드문하게 쓰는데 물론 또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는 분 있죠. 거기에다가 넷플릭스가 꼴찌인데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도 넷플릭스 이렇게 4인용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저는 안 보는데요. 가족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제 1인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1인 미디어도 쓰는 사람이요 100에 1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1인 미디어를 해보시면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100에 1명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만에 1명입니다. 만에 1명입니다. 그만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많이 쓰는가 봤더니 여기도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7.5%. 그 다음 아프리카 TV가 원래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유튜브가 이제 역전을 완전히 해버렸죠. 그 다음 저도 트위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트위치하고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옥수수하고 올레TV, 판도라TV. 판도라TV는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자 독식 게임이 됩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나 이런 걸 해봤는데요. 번거롭고 그게 자꾸 올리기도 귀찮고 결국은 미는 것에 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을 보니까요.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 2년 전 기준인데요. 보람튜브가 추정 수익입니다. 추정 연간 수익이 47억이라는 겁니다.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는요, 커버 댄스나 이런 거 춤추는 곳인데 수익이 38억입니다. 이게 누적 수익이 아닙니다. 보시면 연간 수익입니다. 연간 수익. 마슈토이는 36억.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15위까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30위까지 나오는데 15위가 이게 채널도 이름도 웃기죠. 총 몇 명? 했는데 수익이 14억이라는 14억. 이야, 이거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요.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만나지 않습니다. 되게 시간적으로 진짜 복잡하고 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그런데요. 근데 정성을 기울인 사람은 거의 만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하나가요. 젊은 친구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인터뷰를 하자라고 이렇게 메일이 와서 바빠서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이 친구랑 한 6년? 7년이 흘렀네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강의 의뢰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봤는데 책도 벌써 한 5권 정도가 나오고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벌써 70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초대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지금 콘셉트이 바뀌어가지고 경제 채널이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까였죠. 그만큼 역전이 가능한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여러 기회들이 있는 세대들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세상에 씨앗을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씨앗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의 디지털 지식 생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있고 이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디지털 생산 기지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블로그라고 일단 봅니다. 가장 제 중심의 생산 공장은 티스토리, 블로그 공장에서 지식 생산을 모두 배포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장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은 유튜브라는 채널 공장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텍스트와 이 영상이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영역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채널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같이 운영을 하지만 각기 다른 계열사를 일종의 분리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생산 공장이 하나 더 들어선 거죠. 나머지는 다 서브 유통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카페든 밴드든 전부 다 유통 채널이고요. 이 두 가지 축으로 텍스트와 영상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생산 공장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네이버 블로그여도 괜찮습니다. 다음 블로그에도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여러분이 설정 블로그는 조금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한글만큼이나 쉬운 건데요. 처음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는데 안 익숙해서 그렇고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가 기본적으로는 구독자들이 오락가락하는 유동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생산 공장으로 일단 임대해서 쓰셔도 괜찮으니까 어디든 여러분의 지식 생산 공장을 딱 마련하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운영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제 소개입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제 소개는 여러분이 검색 다 하셨으니까 다시 소개하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랑 저랑 또 만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지금은 부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가족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주말 부부를 하다가 다시 올라오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이제 뜻을 펼쳤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부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제가 인재들을 평생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업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내려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제가 부산은 달려갑니다. 자,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게 사전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종이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부동산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토지, 건축물, 임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무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영토입니다. 이게 영토가 토지입니다. 영토가 이제 전 세계에 다 있죠. 그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의 건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건물이 이제 이게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목이죠. 성과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유무형의 생산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부동산처럼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몇 평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한대 영역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무상입니다. 이거는 100% 무상입니다. 물론 망해도 여러분의 노력만 하다가 끝납니다. 보상 없습니다. 물론 보상은 스스로 한 것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부동산을 그래서 개척하고 관리하고 개발해야지만이 이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건데요. 여러분이 음식 배달 앱에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다 앱이잖아요. 이걸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이제 국가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큰 기업은 각자의 독자적 플랫폼을 운영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같으면 10억 명 국가입니다. 이게 10억 명 이상이 운영하게 되는 엄청난 이제 국가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마찬가지 유튜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국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국가를 뭉쳐도 그만한 힘이 없을 정도로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자, 여기에 얼마나 유용한 정보나 지식이나 여러분이 즐거움이나 어떤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 역시도 사활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역시도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원주민들이 야, 여기 플랫폼 좋은데?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해 와야만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생산자와 공정 공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 99.99%는 뭐냐면 소비자로서의 삶을 그친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소비만 합니다. 쓸데없는 부분에 소비만 하고 생산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용한 자산을 평생을 그렇게 생활하시면 굉장히 사실 손해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어떤 내용만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라도 세상에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경제적 수단 이익을 얻고 싶다면 이 디지털 부동산에 여러분이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산업 환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쫙 한번 훑어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농업혁명입니다. 아시죠? 인간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난 지가 사실상 몇백 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 밀이라는 것을 재배하게 되고 벼라는 것을 이제 재배하게 되면서 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는 인간은 전부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계속해서 많은 곳으로 하다가 이제 정착을 각기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힘과 권력과 신분과 들어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구간까지 이제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이제 힘을 발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섭니다. 이때가 이제 18세기. 영국에 원래는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워낙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실 건데요. 러다이트 운동에서부터 방직 기계공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성실하고 표준화, 그리고 대량 생산화, 규격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국가 주도로 모든 것들, 기업도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로 키워나갑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때 우리나라는 18세기는 아니지만 1960년, 70년, 80년대 집중적으로 이제 국가 주도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스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때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면 어디든 좋은 데를 취업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언론이 모든 걸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언론의 영향력은 크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면 그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와 통로들이 생겨서 함부로 이제 많이 못하는 겁니다. 물건도 함부로 이제 고가로 이렇게 무조건 마진을 높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전부 판매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서 와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와인 공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스펙이 이제 세분화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때가 이제 정보가 먼저 가지는 사람, 그것도 많은 정보가 많거나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힘을, 돈을 벌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지식혁명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knowledge work라고 하잖아요. 지식 근로자, 지식 노동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지게 되고 굉장히 이들이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팀업 이렇게 여러 가지 팀을 일으켜서 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굉장히 통합적 사고 능력이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들을 팀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기업 주도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거니까요. 2016년도에 찰스 스왑이 제일 먼저 4.0 인더스트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초연결인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가족들도 친지들도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사실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초연결이냐? 이게 디지털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초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데 그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흘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별로 안 변했어요. 싸대기라고 해서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전부 다 전 국민이 진짜 2019년까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모두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온 겁니다. 쓰나미처럼 지난해 2월에. 그런데도 사실 너무 쓰나미가 휩쓸고 가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있다, 그냥 5인 집합 금지다 이 정도만 다르다. 천만의 말씀이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면 커다랗게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식당 운영해가지고는요 쫄딱 망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평수에서 하는 데가 더 매출이 이제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겠죠.